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 옆에는요, 김유경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유경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다 행복한 일터는 어떤 곳일까요? 네, 지금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고객을 상대하거나 아니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뭐 갑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폭언을 들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행복한 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 민원 응대 노동자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 고객 민원 응대 노동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고객 민원을 응대하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 응대 근로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고객 응대 근로자는 주로 직접적으로 환자나 승객이나 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 해결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콜센터 등에 전화를 하게 되면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응대를 하고 계시죠. 예,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더 쉬운 말로 감정 노동자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감정 노동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주민들을 상대를 할 때, 뭐 승객을 상대로 할 때 이분이 만약에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분이 속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막 욕을 하고 싶지만은 회사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친절한 서비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겉으로는 미소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감정 노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본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떼주지 않는다고 은행장 나와!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일이 이틀에 한 번씩은 일어난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갑질이나 폭언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사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진짜 충격적인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감정 노동자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거나 실제로 벌어졌을 때 사업주가 해야 될 의무사항 등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그런 폭언 등을 당한 감정 노동자다. 그래서 회사에 저는 잠시 업무를 중단하겠습니다. 아니면 휴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반드시 그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 조치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은행 등에 가게 되면 이렇게 안내 문구가 붙어 있고요. 혹은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뭐 지금부터 이제 상담하실 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전화 음성 안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법에서 일단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이러한 조치들을 만약에 해주세요라고 사업주에게 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이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심지어 뭐 폭행을 당했다, 아니면 모욕적인 어떤 욕설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고소 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회사에 뭔가 각종 증거자료 등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회사가 그것들을 법률적 지원의 차원에서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네, 만약에요, 노동자가 회사에 시정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내가 쉬고 싶다. 저 사람이 나한테 갑질했다, 폭언했다. 그래서 쉬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는 거를 넘어서서 사업자가 이 사람한테 우리 친절한 기관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고를 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반드시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노무사님, 성희롱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민원인이나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 평등법이라는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노동자 혹은 고객응대 근로자가 일을 할 때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나 상사가 아니고 이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객이 찾아와가지고 업무 수행 도중에 만약에 이 감정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통해서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했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사업주에게 고충을 해소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반드시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뭐 그 근무 장소 변경해 준다거나 아니면 유급휴가 명령을 내린다거나 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고요. 여기서 참고로 중요한 거 하나, 새로운 어떤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19일부터는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고충 해소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다가 이거를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노동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해 봤더니 진짜 아무런 조치 안 했네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회사에다가 적절한 조치를 해 라고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님, 경비 노동자분들도 고객민원 응대 노동자인 것 같은데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들을 보호하는 법이나 규정도 있나요? 네. 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다가 주민들로부터 진짜 극심한 갑질을 당하신 뒤에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보도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에서는 아예 공동주택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규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만약에 경비원이 해야 될 업무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다거나 갑질을 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공동주택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준칙에서도 그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하지 말아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10월 14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는 이제 고객 등의 폭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언을 당했다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3자의 범위에 입주민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감정노동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생긴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요. 저도 고객민원 응대 노동자 경험이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이 거의 매일 제가 일하는 커피숍에 오셔서 커피도 못하는 게 무슨 알바야? 사장 어딨어? 얘 당장 잘라! 하시는 바람에 잠도 못 잤어요. 일은 가야 하는데 자려고 누우면 그 소리가 귓가에서 윙윙 울리고 정말 사람이 이러다가 미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내가 낮에 어떤 고객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뭐 그런 식의 굉장히 심각한 어떤 폭언을 듣게 되면 잠이 잘 안 오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밥맛도 없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것이 단순한 어떤 스트레스가 아니라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내가 고객 등으로부터 폭언을 당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스트레스가 누적이 됐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이제 악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산재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어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생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이 산재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에 치료받으시면서 냈던 치료비 그리고 이 병 때문에 일을 못했던 기간에 월급의 70%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노무사님, 이렇게 많은 제도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혼자 회사의 조치를 요구하고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없을까요? 네, 보통 대응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이것부터 굉장히 막막한데요. 가장 가까이에 서울시 그리고 이제 강북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거시면 상주하고 계시는 노무사님이 무료로 이제 법률 상담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평균 임금이 월 28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서 서울에 살고 계시다. 라고 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이럴 경우에 내가 만약 해고당했다. 이랬을 때 무료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권리구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을 들으니까요. 우리 주위의 고객민원 응대 노동자분들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부당한 감정노동에 힘들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최전방에서 애쓰시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혹시 문제를 겪으셨을 경우에는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잘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교육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경 노무사님 모시고 고객민원 응대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